대외협력실장 송영진입니다. 많은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기는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뭐 교육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투쟁을 하면서 누구나 해봤던 일들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중앙당에 당 사무처로 오기 전까지는 제가 남양주에 거주합니다. 남양주 시장 후보도 한번 나왔었고요. 한 4천여 표 받았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그때 처음 나가가지고 뭐 당선되려고 나간 건 아닙니다. 우리 당원님들의 어떤 나가서 그래도 알려야 한다 이런 뜻에서 나갔었고요. 그렇게 한 2년여 동안 저도 정말 그 서명대를 목숨처럼 했습니다. 목숨처럼, 제 목숨처럼. 이게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대한애국당은 정말로 그 알려지지 않은 당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언젠가 하시더라고요. 서명대가 답이다. 저도 똑같은 그 뜻을 공감을 했어요. 알릴 수 있는 방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그죠? 탄핵 무효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때는 파라솔 갖고 했어요. 파라솔에 테이블 하나 아시죠? 그때는 당에서 지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뭐 그래도 우리 그 2 곱하기 2짜리 그 텐트 2개에다가 테이블도 주고 의자도 주잖아요. 근데 처음 초창기에는 다 자기들 이렇게 그 돈 투자해서 자비로 이렇게 파라솔 갖고 여러분 한 때 앞에서 파라솔 놓고 했습니다. 아시죠? 한번 과거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서명대였었고 처음 제가 남양주에서 경사모라는 팀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했었던 거는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다니면서 왜냐하면 어디든 대한애국당을 알린다. 또 천만인 서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관한 부분을 알려야 한다. 이러면 어디든 갔습니다. 지방이고 뭐고 다 자비를 들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념으로만 했어요. 이런 일념으로만. 이제 그렇게 당이 어떤 체계화가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렇게 지금 서명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당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해 할 거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뭐 현수막을 하나 해도 마찬가지고, 배너를 하나 해도 마찬가지고, 또 매일 돌아가는 거 당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비, 저녁,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비 또 그렇게 들여서 하시고, 또 당비도 내야 되고, 당이 어려울 때는 또 특별후원금도 내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필은 못 해주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한애국당이 돌아가는 축이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다라면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서명대예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 당원. 이 원심력에 의해서 대한애국당은 돌아간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명대를 운영을 하는 건 그 답이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서명대가 답이지? 그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체제전쟁, 역사전쟁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우리가 아무도 하지 않는 그것을 대한애국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서명대가 있는 거예요. 그 서명대를 통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을 외칠 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대한애국당 우리 당원들만이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당의 곧 어떤 그 중심이 될 수 있고 당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천만인 무죄 석방 운동을 해야 되고, 당이 확장성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당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국회의원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보수파 애국 시민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니네는 한석밖에 없잖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투쟁을 통해서, 현장의 투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우리의 진심을 알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신영복 씨도 존중한다 그랬고 이번에 김원봉 씨도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자유한국당 114명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명대가 답입니다. 이 당의 확장성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입당이에요. 입당. 여러분들이 이 입당 원서를 받을 때 각자의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 노하우를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요즘에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는 지난 2년 반 전으로 되돌아갈 게 아니라 이제는 서명대도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동의하시죠? 네, 서명대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때는 우리를 조금만 욕하면 다 빨갱이라고 싸우고 이 개새끼 소새끼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대한애국당은 혐오감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판매원이 옷을 팔 때 저마다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한 여기 5명이 쭉 앉아가지고 와이사스를 팝니다. 근데 5명 백화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와이사스가 좋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차별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능한 어떤 그 사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셀링 포인트예요. 이거는 이 와이사스 세탁기를 파는데 와이사스는 이 세탁기는 이 세탁기에 넣어도 아무리 돌려도 단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적으로. 만약에 여기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투쟁의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이제 교육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은 해봐야 되는데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 각지 8개 도시에 다 저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인다는 게 되게 어렵고요. 또 중앙당에서 어디를 가려면 우리 당은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집회했다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국회도 가야 되고 서청대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서명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일단 내가 서명대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서명대를 여러분들 그냥 누구나 좀 하셔야 돼요. 당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200군데의 서명대를 운영하는 게 당 목표였어요. 저희가 12월 3일날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때 87군데 그 중에서 약 한 60% 70% 정도밖에 운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몇 군데인 줄 아시죠? 164군데에서 지금 2군데 또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166군데가 됩니다. 이제 몇 개 남았죠? 200개 하려면 34군데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름에 지금 서명받기 좋습니다. 지금은 텐트도 있고 우리는 파라솔로 했지만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34군데 정도에서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200군데 서명대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서명대 하나에서 책임당원 5명씩만 하면 몇 명이에요? 그죠? 1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1000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사무총장님이랑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하루는 전체 200군데에서 한번 해볼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5군데 정도는 200군데 운영해서 책임당원 5명 목표, 10명 목표 이렇게 해보면 하루에 1000명, 2000명의 책임당원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군데 목표를 우리 꼭 달성합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은 당이 이제 시스템화되고 있는 그 단계지만 당원 관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유튜브에서 지금 다 찍고 있기 때문에 뭐 대비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1000만인 서명은 뭐 받을 수가 아무나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입당 원서는 책임 당원만 받을 수가 있어요. 당원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사하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기 핸드폰에 입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입력을 해놓고 그날 또 자기 카톡방에 초대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군가 하나 그거를 또 고소하게 되면 그건 개인정보 통신보호법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당의 어떤 그 당무 중심으로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거를 이렇게 일주일 이상 보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막 한 달씩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씩 갖고 계다 보면 여기서 입력시키는 시간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반, 2달이 되면 그때 입당했던 분들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내 거 돈 안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민원실이 일을 안 하는 걸로 또 알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보관하고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쁘면 시도당 시도당 위원장님, 사무처장님한테 바로바로 전달을 해서 이게 당에 입력이 돼서 이게 그 당비가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총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100억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뭐 대내국장에 돈 안 내도 된다 뭐 생각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이 피와 땀으로 노력한 게 헛되이 흘러가서 또 그게 바로바로 입력이 된 건 또 바로바로 이렇게 그 다음 달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시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려요. 내가 그 당시에는 그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입당도 하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면 뭐 자식들도 뭐라 그러고 아빠 왜 그거에 왜 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 저 안 할래요. 여러분들이 책임 당원이라고 써온 부분들이 확률이 70% 60%도 안 돼요. 다시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이 책임 당원으로 가져오신 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 그 정보보호법에 그게 위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책임 당원이라고 써오는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필수 기재 사항들은 다 해오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결제 뭐 SK, KT, LG 이렇게 써오는데 대부분 그거는 확률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죠? 거의 뭐 내 아들이 내준다, 내 딸이 내준다, 내 사이가 내준다. 그러면 100%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시면 통장으로 2,000원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 작은 액수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도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면 대부분 저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셀링 포인트 얘기하다가 약간 3,000% 빠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우리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입당 원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나만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누구죠? 허준 선생님께서는 입당을 권유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그 입당을 권유합니까? 예를 들어서 입당을 권유하면은 허 선생님, 그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만의
셀링 포인트라고 얘기하기, 어쨌든 간에 대한애국당이라는 상품을 파는 거 맞죠? 그러면 나만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의 노하우가 되고 그게 전국적으로 펼치고 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좋아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느 분들은 그래요. 서명을 해주신 분은 입당을 해줄 확률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셀링 판매 교육을 할 때 어프로치 접근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접근 단계에서 그 사람은 20%, 30%, 4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명을 하셨으니까 여기 오셔서 대한애국당에 입당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애국당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을 실어서 내 감성을 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름 써줘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또 유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유능하신 분들은 2,000원이라도 해주실래요?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팔짱을 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잘하시는 여자분들 저 특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 당에 대한 뭐 판매는 아니지만 우리 당을 알리는 이 대한애국당 당원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다. 이렇게 많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하나의 한 방법입니다. 제가 예시를 제시하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각자마다의 어떤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질도 높아지고. 이해되셨죠? 예. 근데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잘 안 돼요. 귀찮아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장은 좀 이렇게 정갈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정갈하게. 예. 우리가 뭐 제가 우리 당원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노숙자 차림으로 하면 막 젊은 애들 피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제된 언어 이렇게 쓰시고 또 공손한 언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입당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좌파하고 싸우다 보면은 막 투쟁을 할 때는 사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가서 싸우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손한 언어, 절대된 언어, 또 그리고 공손한 인사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갖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저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시작을 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연습도 하고 그 끝나면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전국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게 전국에 확산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붐들이 일어나서 서명대 활성화를 통해서 당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면 당의 위상이 확장성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더 많은 또 당원들도 들어오고 대한애국당이 알려지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2년 반 동안 해온 일인데 여기서 멈추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전쟁, 역사전쟁에서 지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 투쟁을 멈추면 촛불을 혁명으로 인정하는 거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명과 입당은 투쟁의 일환, 체제전쟁, 역사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위대가 되어서 레전드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일당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 사람들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보다는 엄청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격려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뭐 제가 이제 이 서명대 책자를 보고 일일이 이렇게 뭐 틀면 이제 교육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제 경험담과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제 여러 번 우리 그 서명대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또 우리 그 최민선 간사 업무 아시죠? 최민선 팀장님도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온 거 실적 빼고 전단지, 그 다음에 당보, 뭐 전단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최민선 간사님이 그냥 밤 11시, 12시, 1시까지도 작업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르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소명대가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고, 뭐 또 사무처에서는 뭐 하나 부족한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또한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저희는 그 당무를 총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최고위원 지도부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당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무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실 그림자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여러 가지 또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과 똑같은 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 욕만 하지 마시고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누가 얼마 후원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뭐 유튜브에 해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시민단체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거 공지사항에 올리지 말라 그래도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카톡방에는 경찰도 있어요. 정보관도 있고.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선관위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올리지 말고, 어떤 분들은 뭐 바카스 2개 이거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각 서명대 단장님들하고 단원들끼리 서로 회원들끼리 그렇게 공유하면 돼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는 저는 알아요. 당에서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공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서명대 신고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은 뭐 17시, 18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10시, 12시까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서명대 신고된 이후의 시간에 일어나는 거는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18시까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9시까지 신고를 해놔도 되잖아요. 20시까지, 22시까지 넉넉하게 24시까지 해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해놔가지고 사고가 나면 지금도 많이 보호받는 건 아닌데 그나마 우리 당원분들이 안 다치려면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께서 신고를 할 때 신고하시는 분들이 뭐 가서 매일 하시잖아요. 우리 김현덕 뭐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또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명대 실적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 장이 이제 우리 최민선 팀장님이신데 그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 실적이라든가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즉각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서명대는 여러분 등대에 있으면 또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각 시도당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처장님들한테 내가 서명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그 신고하면 각 시도당에서 저희 중앙당으로 뭐 물품이라든가 걸 요구하면 저희들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항도 각 시도당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솔직하게 시도당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한 경우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곰돌이 팀 뭐 이렇게 있다. 예를 든 거예요. 이제 그런 팀들은 곰돌이는 서울시당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니까 그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 팀이 운영하는 거는 또 중앙당에 얘기해 주시면 이거는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장님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방침이 뭐냐면 서명대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당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서명대를 뭐 시도당 중심을 사이가 나빠서 못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 작은 자존심, 작은 애국심들이 이제 막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도당 중심의 시도당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당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는 우리가 서명대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거의 뭐 제가 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서명대 운영하시면서 또 불편하신 거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대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좌파들하고 다투면서 이렇게 막 벌금도 물고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에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다툴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112 신고하면은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민원을 들어보면 경찰도 좋은 놈 있고 나쁜 놈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나쁜 놈들은 또 뭐 또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내 지역에서 하면서 경찰하고 굳이 나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남양주에 사는데 정보관들하고 2년 동안 나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면은 금방금방 출동해주고 막 보호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그리고 뭘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밥 한 번 먹자고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명대를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단장이기 때문에 정보관들하고 내가 또 단원이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에 여러분들 하나 한 분 한 분이 대한애국당의 어떤 그 힘이고 여러분이 얼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근데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나쁘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대한애국당의 이미지와 손상이 되니까 시 했다가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오늘 비타민C 하나 사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또 뭐 제가 부족한 건 총장님이 답변을 할 거고요. 또 뭐 질문 주십시오. 당원 가입을 받아서